명절 때마다 3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하는 80대 어머니.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는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시끄러. 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은 전쟁터가 됩니다. 80대 어머니는 3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욕하고 동생은 거기에 거들고 사위와 며느리들은 민망해하며 저는 그 한가운데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개를 발로 찼어. 남동생이 그때 5살이었는데 어떻게 기억한다는 걸까요?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우리 가족.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50대 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의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54살이에요. 어머니는 82, 제 형제는 모두 넷인데 다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올해 47이니까 이제 다들 중년을 넘어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35년 전입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그때는 한창 대학 다닐 나이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장녀라는 이유만으로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장녀가 뭐 어때서 희생해야 하냐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오빠들은 공부시켜야 하고 동생은 어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버스를 탔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는 건 8시 반쯤.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났고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19부터 25까지 꼬박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녀니까, 딸이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시골 어른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으셨죠.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농사를 지으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대충 일하시고는 동네 어귀 정자나무 밑에 가셔서 막걸리를 드셨습니다. 매일 그러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어김없이 정자나무 밑으로 가셨죠. 동네 할아버지들이랑 모여서 화투 치시고 막걸리 드시고 해가 질 때쯤 비틀거리며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고함을 지르셨어요. 옆에 내가 뭘 알아? 그러시면서 밥상을 걷어차기도 하셨습니다. 반찬 그릇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에 저희는 방에 숨어 있었어요. 담배도 많이 피우셨습니다. 하루에 2갑씩은 피우신 것 같아요. 집안은 늘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기침도 자주 하셨는데 병원은 안 가셨어요. 돈 아깝다고. 겨울에 특히 심하셨어요. 밤새 기침하시는 소리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시라고 해도 괜찮아, 감기야. 하시면서 넘기셨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셨어요.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살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하루는 피를 토하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으윽하는 소리가 나더니 피 토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가셨어요. 읍내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거기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1년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담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래 많이 피우시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아버지는 입원하셨습니다. 1달 정도 계셨나? 그 사이에 너무 야위셨어요. 원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서 뼈만 앙상했습니다. 허벅지가 제 팔뚝만 했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고개만 살짝 돌리시더니 다시 천장을 보셨어요. 병실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한 감정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1달 반쯤 지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55의 나이였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젊은 나이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오빠들이나 남동생은 울었는데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랄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당하신 후로 많이 우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그리우신가 보다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했고 아이를 둘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형제들도 다 결혼했어요. 큰오빠는 30에, 작은 오빠는 29에, 남동생은 27에 결혼했습니다. 다들 가정을 꾸리고 각자 사느라 바빴죠. 명절 때나 모였습니다.
설이랑 추석, 어머니 댁에 모여서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때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농사는 안 짓고 맨날 막걸리만 처먹었다. 일은 안 하고 화투만 쳤다.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 담배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으니까 한풀이 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명절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어버이날에도. 그것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몇 마디 하시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30분, 1시간씩 아버지 흉을 보시는 거예요. 사위들이랑 며느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남편도 있고 올케들도 있고 매제들도 있는데 자꾸 아버지 흉을 보시니까 듣기가 민망했던 거죠. 한 번은 참다 못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 하세요. 사위들 며느리들 앞에서 하시니까 듣기 불편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불편하게 해?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점점 커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조용히 있었고 저만 어머니랑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도 하시지.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비웃으시듯 웃으셨어요. 좋은 이야기? 뭐가 있는데? 술 처먹고 들어와서 고함 지르던 거?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담배만 피우던 거? 그게 좋은 이야기야? 말씀이 점점 거칠어지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걸 다 모인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매번 그러셨어요. 더 심각한 건 동생까지 거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남동생이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하면서 거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일 시킬 때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윽박을 지르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물을 잘못 댔다고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가세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지.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던 기억이 나. 저는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동생이 그때 겨우 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5살 때 일을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요? 동생아, 너 그때 몇 살이었는데 그걸 기억해?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잠깐 멈칫하더니 기억나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명절에는 작은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밤에 취해서 들어오시더니 마당에서 고함을 지르셨어.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밖에서 고함 지르신 적이 없거든요. 집안에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신 적은 있어도 마당에서 고함 지르신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물으니까 오빠가 있었어, 분명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고 어떤 이야기는 부풀려진 거고 어떤 이야기는 아예 없었던 일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왜곡됩니다. 특히 안 좋은 감정이 섞이면 더 그래요. 실제로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매번 그랬던 것처럼 기억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부풀려지죠.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같은 집에서 같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다른 걸까? 저도 아버지의 안 좋은 면을 많이 봤습니다. 술 드시고 고함 지르시던 것도 알고 일 안 하시고 화투 치시던 것도 알아요. 담배 많이 피우시던 것도 알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시던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도 가끔은 웃으셨고 가끔은 농담도 하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장에서 다쳐서 손가락을 베었을 때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조심스럽게 거즈를 감아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또 한 번은 제가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덮어주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가 덮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런 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안 좋은 기억만 남은 거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가면 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그 불편한 시간을 견뎌야 하니까요. 한 번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번 명절에 안 갈까 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힘드셨나 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는 해. 근데 사위들 며느리들 앞에서까지 그래야 해?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힘들겠네.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명절에도 역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거의 1시간을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은 중간중간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참다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불편하면 나가. 내가 내 집에서 내 얘기 못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것도 말 못해?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러우신 건 알아요. 아버지한테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던 거예요. 큰오빠가 중재했어요. 엄마, 누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큰오빠한테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도 그래? 너도 너희 아버지 편들 거야?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큰오빠도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럽고 화나고 답답하고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족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큰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명절 때마다 이러는데. 큰오빠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워낙 완고하셔서. 근데 오빠는 안 불편해? 매제 앞에서 그러시는데. 제가 물으니까 큰오빠가 대답했어요. 불편하지. 근데 뭐 어떡해. 엄마가 그러고 싶으신 거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들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는 걸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명절 때마다 모욕하는 게 괜찮은 일인가? 작은 오빠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오빠, 어머니 요즘 너무 심하지 않아? 아버지 이야기만 하시잖아. 작은 오빠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던데. 사실이잖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말하자 작은 오빠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무조건 좋게 말해야 해. 나쁜 건 나쁜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동생한테도 말해봤습니다. 동생아, 너도 매번 거드는데 정말 다 기억나? 남동생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건데 왜 맞장구를 쳐? 제가 물으니까 남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다들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두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유난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화로 인사드리려다가 그냥 찾아뵙기로 했어요. 카네이션이랑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전화로 인사만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를 드리고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고맙다. 라고 하셨는데 표정은 쓸쓸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저는 이번엔 가만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예전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시대가 그랬지. 남자들이 다 그랬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아버지가 나쁘지만은 않으셨던 거네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쁘지.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 여자들은 무조건 참고 살았지.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 들어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면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어머니가 손을 뿌리치셨어요. 불편하면 안 들으면 되지. 나는 할 말이 많아.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것도 못해?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으셨던 건 알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럼 너는 내 아버지를 좋아했니?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게 누구 때문인데? 공장 다니면서 손 까맣게 만들고 산 게 누구 때문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장녀로서 희생한 건 결국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집안이 가난한 건 아버지가 제대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니? 내가 평생 옳지 않게 산 것 같아. 남편이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참고 산 게 옳지 않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느끼는 제 마음을요. 너는 내 아버지 편이구나.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럼 너도 명절 때 오지 마. 듣기 싫다며?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해.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불편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제가 항변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끼셨을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나? 근데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나는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왜?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도 힘들지?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도 힘들어. 그걸 좀 이해해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어머니. 이해해요. 앞으로는 잘 들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해한 걸까? 아니면 그냥 관계를 유지하려고 거짓말한 걸까?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듣기만 하자. 반응하지 말자. 예상대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술만 안 드셨어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생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농사일도 열심히 안 하셨잖아요. 맨날 정자나무 밑에서 화투만 치셨지.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듣고만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특히 동생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때는 더 그랬어요. 남동생이 말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개를 발로 찼어요. 불쌍한 개가 깅깅 울었는데도 계속 찼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개를 발로 찬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동물을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밥을 주시곤 했었는데. 동생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개를 찬 적 없었어. 제가 말하자 동생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있었는데요. 제가 봤어요. 너 그때 몇 살이었는데? 개 키운 게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제가 정확히 짚어주니 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니요?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덮어버리시다니.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안 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큰오빠가 중재했어요. 그만하자.
밥이나 먹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차에 타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명절 때마다 이렇게 싸우고 불편해야 하나?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은 건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시댁 이야기 한 적 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없는데. 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꾸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잖아. 근데 당신은 시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잖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내 부모님이니까. 좋든 나쁘든 내 부모님인데 남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거였구나.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였구나. 며칠 후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친구가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요즘 들어 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이야기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해. 근데 점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지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한테는 그런 적 없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셔. 너는 어떻게 해? 제가 물으니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들어줘. 뭐 어때? 엄마가 말하고 싶으신 거니까. 나는 아버지 기억도 별로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버지 기억이 있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근데 어머니는 나쁜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나이 드는 거 아닐까? 안 좋은 기억만 남고 좋은 기억은 희미해지는 거. 특히 배우자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 평생 함께 살면서 쌓인 게 많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변한 건지도 몰라. 아니면 평생 참았던 게 이제 터져나오는 건지도.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다음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첩이었습니다. 넘기면서 보는데 아버지 사진이 몇 장 나왔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정 양복을 입고 서 계신데 표정이 밝았어요. 웃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도 젊으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두 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봤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계셨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호미를 들고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한때는 젊었고 희망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셨을 거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지쳐서 술과 담배에 의지하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술 드시고 고함 지르신 것, 가족을 소홀히 하신 것, 어머니를 힘들게 하신 것.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약점이 있었고 시대의 한계가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며칠 후 작은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 기억나? 오빠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기억 안 나.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오빠 25대 돌아가셨잖아. 그럼 기억나야지. 제가 말하자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나긴 하는데 좋은 기억이 없어. 무서웠던 기억만 나. 오빠, 아버지가 오빠 자전거 사주신 거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오빠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거. 맞다. 그런 적 있었네. 오빠가 중학교 입학할 때였어. 아버지가 읍내까지 가서 중고 자전거 사오셨어. 오빠가 엄청 좋아했잖아. 제가 말하자 오빠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랬지. 그것도 기억나네. 근데 그것 말고는 별로. 오빠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요. 남동생한테도 전화했어요. 동생아, 아버지랑 추억 있어?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없는데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럼 명절 때 왜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해? 기억도 안 나면서. 제가 묻자 동생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제가 날카롭게 묻자 동생이 변명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아, 그건 기억이 아니야.
상상이지.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 기억인 것처럼 만드는 거야. 동생이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누나는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누나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누나도 힘들었잖아요.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우리 학비 됐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동생 말이 맞았어요. 맞아.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 제가 말하자 동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뭐가 진실일까? 아버지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일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였어요. 밭에서 일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한테 미안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럼 어머니한테도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일 미안한 게 너희 어머니한테다. 내가 못난 남편이었지. 근데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 욕하세요. 명절 때마다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럴 만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해줬으니까. 근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고맙다, 정수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어머니가 의외라는 듯이 반문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괜찮았지. 그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어. 말도 잘하고 농사도 열심히 했어.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신 거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애들 낳고 나서부터인가.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 처음에는 가끔이었어. 근데 점점 자주 마시고 양도 늘고 일도 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 돈도 안 벌리고 악순환이었지. 어머니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좋았던 때도 있었죠?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있었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나쁜 게 훨씬 많았는데. 중요하죠, 어머니. 그것도 아버지였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잖아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 아버지 편드는 거니? 또 그 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야? 저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아버지가 좋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버지였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상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좀 모이자. 가족회의 하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어요.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다 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모였어.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잖아. 특히 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거야? 큰오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작은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평생 참으셨잖아요. 이제라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근데 오빠, 그게 사위들이랑 며느리들 앞에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요? 남동생이 끼어들었어요. 누나는 왜 맨날 그래요? 아버지가 누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렇게 감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야. 나도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없는 이야기? 내가 거짓말쟁이야? 너 지금 나보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휘저으셨어요. 됐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야. 큰오빠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수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을 쾅 닫으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작은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수가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기분 생각 좀 해. 저는 억울했어요. 오빠,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이 뭔데? 내가 아는 게 진짜 사실이야.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 기억도 틀릴 수 있지만 내 기억도 틀릴 수 있어. 큰오빠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이란 게 원래 불완전한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남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두자. 듣기 불편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그게 되면 내가 진작에 했지. 제가 말하자 남동생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어머니한테 입 다물고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 다음 명절은 설날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더 서운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설 차례를 지내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제들끼리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큰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더라.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남동생이 말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 거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작은 오빠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게 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면서요? 제가 묻자 큰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오빠, 아버지 마음은요? 돌아가셨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욕먹어도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너희 얘기 다 들었어.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숙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인정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 나도 알아. 그럼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면서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 내가 평생 뭐 했나 싶고 젊을 때 고생만 하다가 늙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던 거고. 큰오빠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시대가 그랬지. 근데 가끔은 화가 나.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나? 왜 참고만 살아야 했나? 그런 생각하다 보면 너희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 거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농사 지어봤자 돈도 안 되고 애들은 많고. 그래서 술로 달랬나 봐.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힘들었던 거고.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 아버지 이야기하세요. 사위들 며느리들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게.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민망했겠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명절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전보다는 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한 번은 장날에 나한테 비녀를 사다 줬어.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때 참 좋았는데. 좋았던 기억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조금씩이지만요.
너희 아버지가 농사일은 대충 했어도 애들은 이뻐했어. 정숙이 아플 때 병원까지 업고 갔잖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버지의 좋은 면도. 그냥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을 지키면서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랑했지. 미웠지만 사랑했어. 미웠지만 사랑했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밉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거. 정수가, 너 요즘도 내가 명절 때 아버지 얘기하는 거 불편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미안하다. 내가 제일 듣기 힘들었겠다. 너는 너희 아버지랑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다음 명절 때 내 아버지 좋은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너희들도 아버지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얘기해. 그해 추석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얘기 좀 하자. 형제들이 긴장했어요. 또 시작인가 싶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어. 큰오빠가 거들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작은 오빠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셨어요. 넘어질까 봐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손길이 따뜻했어요. 남동생도 기억을 더듬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많이 안아주셨더라고요. 좋아하셨나 봐요. 저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다쳤을 때 약 발라주셨어요. 이불도 덮어주시고요. 표현은 서투르셨지만 마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위들과 며느리들도 듣고 있었어요. 이번엔 불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시아버님 뵙고 싶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시대가 그 사람을 힘들게 했지. 그날 명절은 평화로웠어요. 서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웃고 울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아버지의 안 좋은 면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함께 하시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전체 모습을 보는 거죠.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작년 설날에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아버지 산소에 간 게. 산소 앞에 섰어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하셨어요. 손자, 손녀들도 있었고 사위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힘들었지만 함께 해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만에 드리는 인사였어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수가, 내가 옳았어. 내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후련해. 드디어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셨어요. 꿈속에서 저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천천히 사라지셨어요. 지금도 명절 때면 가족이 모여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제는 균형이 잡혔어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모두요. 동생도 변했어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아요. 진짜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좋은 기억도 함께 나눠요. 형제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야. 맞아. 그 시대의 가장 아버지로서는 할 만큼 하신 거지. 제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요. 할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셨어. 술도 드시고 화도 내셨지.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셨단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 그래서 서툴렀을 뿐이야. 마음은 있으셨어. 아이들이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가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 옆에 묻어줘.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두 분 함께 계셔야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사람 만나면 할 말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이제는 알아요.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라는 걸.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섞여 있는 거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변한다는 것도요. 때로는 나쁜 쪽으로, 때로는 좋은 쪽으로. 중요한 건 균형을 찾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였던 그분을요. 명절 때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서면 생각해요. 아버지, 힘드셨죠? 시대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걸 알아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사셨으니까요. 이제는 두 분 다 이해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이었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 사랑하지만 미운 마음, 감사하지만 서운한 마음. 그게 정상이에요.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할 때 한쪽 면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모두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 무조건 막지 말고 들어주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을 참고 사신 분들은 이제라도 말씀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온 가족 앞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서툴렀던 분들도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표현은 못하셨지만 마음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자식도 없고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좋은 기억만 있으신가요? 나쁜 기억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